사업비 급증에 지지부진하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다만 행정 절차 재이행에 따라 준공 시점은 빨라야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령 소성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점수에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로 알려진 공선 홍경사가 창건된 지 100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가 천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탕전면 내곡리 869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사업비 급증에 지지부진하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충남도가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결정하고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재이행에 따라 준공 시점은 빨라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270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지난해 실시 설계가 끝나자 54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었지만 국비는 당초 사업비의 절반인 135억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상황. 비용 부담에 충남도는 재정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그만큼 건립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최근 재활병원 총사업비를 495억 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도 충남도가 70%, 아산시가 30%를 부담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서 8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의뢰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립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정 절차 재이행에 따라 재활병원 준공 시점은 빨라야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비 증가로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지연된 점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다소 늦었지만 재활병원 정상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비용 문제로 고심하던 충남도가 재활병원 건립에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탕전면 내곡리 869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접수했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면적 53만 4,720제곱미터, 계획세대 4,972세대 규모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과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이어 올해내 실시계획 인가, 내년 상반기 환지 계획 인가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8일부터 아산카드 택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택시를 이용할 때 아산페이의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를 제시하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산카드에 충전된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산시 택시만 아산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카카오택시 등 등록된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시스템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8일 아산시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에서 제25회 노인회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노인과 노인복지 기여 공로자 49명이
아산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매년 노인 프로그램 발표와 축하 공연으로 열리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식전 식후 행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명 송성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읍면 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송성 3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지와 환경 등 5개 항목과 각각의 배점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 8월과 9월 2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수가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에 속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해 내년 3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는 입지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우려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세종시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자 전동면을 중심으로 한 반대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 주민들이 유치를 신청한 적도 찬성한 적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세종시가 진행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읍면 지역보단 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지리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왔다며 이 용역 보고서대로 동지역에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저희가 오염원이 없다 그러면 그쪽 그 운송비나 아니면 모든 게 덜 들어가는 데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강행한다고 하면 죽음으로 하여튼간에 맞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편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2일부터 시청 자원순환과와 전동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0월 첫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세종시는 0.02% 하락해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7% 올라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전세 가격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보람동과 고운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시가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공시가격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이는 지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채용 직급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행정 6급이며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이나 채용 절차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로 알려진 봉선 홍경사. 올해는 이 홍경사가 창건된 지 10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천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현종 12년에 건립된 봉선 홍경사. 지금은 절 창건에 대한 기록을 담은 국보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현종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절을 세운 지 꼬박 1000년.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 1000년이 지나도 가치를 더해가는 곳이 천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경사 건립에 참여한 보물 588호 강민첨 장군의 초상화부터 홍경사지 시굴 유물,
목천읍에서 출토돼 왕건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청동 인물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1798년에 발간된 고려 왕실 개성왕실 성원록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에선 국보로 지정돼 있을 만큼 희귀본으로 국내에선 개성왕실 종친회의 도움을 받아 일반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성원록은 개성왕실 족보, 왕족들의 족보인데요. 국내 전시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전시입니다. 개성왕실 종친회에서 소장되고 있는 그 족보를 저희 박물관에서 대여해서 지금 최초로 공개되는 전시이고요. 홍경사와 고려시대 천안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인고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온셀텍과 서진 오토텍, JT 등 12개 중소업체가 참가해 생산관리와 총무직, 생산직 등 9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1부와 2부로 나눠 인원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아산의 한 사슴 농장이 인근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사슴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 아산시는 이미 사슴 이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은 씨. 농장과 불과 4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 아산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됐고 아산시와 건설사의 이전 및 관리비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슴을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6월 준공된다던 도로공사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농장주는 예정대로 3개월 후인 7월에 사슴을 재입식시켰는데 공사가 올해 5월에서야 준공되면서 그동안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슴 40여 마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농장주는 아산시와 건설사가 소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사 시작 전 농장에 알리기로 공문까지 보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아산시 담당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까지 했지만 아산시와 건설사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준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7월 30날 사슴이 밟혀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전까지 안 해줬고 그 이후로 또 사슴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슴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오히려 민원을 제기 후 아산시가 농장이 민가와 가까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사슴 2마리 이외에 키울 수 없다는 행정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농장주는 지난 2014년부터 사슴 농장으로 등록해 운영해왔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택단지를 아산시가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한테 2마리만 키우라고 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아산시는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젖소에서 사슴으로 변경하지 않아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가축 분뇨 배출자 및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이행하면 현재와 같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행정 공백으로 인해 해당 농장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죽은 사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사슴 이전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 완료된 만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늦은 공사로 인해 사슴이 죽었다는 농장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아산시. 입장차만 커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9일은 575도를 맞는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의 어리기 뜬 세종시에 있어서는 더욱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종시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 도시 세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상징광장 바닥 분수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자음들, 한글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공공건축물, 동과 마을 이름을 순 우리말로 짓고 있는 도시, 세종대왕의 어리기 뜬 도시에 자연스럽게 한글을 입히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의 일환들입니다. 또 올해 들어선 전국 22번째 국어문화원을 유치하고 한글사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575도를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 사랑도시 세종 비전 선포와 함께 한글로 가득한, 한글이 보이는, 한글로 누리는 세종이란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한글로 가득한 세종을 위해선 지역의 한글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한글 관련 세종의 각종 데이터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이 보이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선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솔동 일원 한글 사랑거리에 한글 특화 조형물과 상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제작을 완료하게 될 한글사랑 글씨체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한글사랑 거리의 외국어 간판이나 노후 간판들을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로 누리는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선 올해 시작한 한글사랑 디자인 공모전이나 백일장과 같은 전국 단위 한글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종합행정타운인 청당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청당동. 천안시는 2006년 청당동 일대에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착공을 시작하면서 인구 수가 2017년 약 3만 명에서 2021년 약 3만 5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시 동남구의 법정동으로 위치하고 있는 청당동은 천안에서 첫 번째로 행정, 교통, 방범, 환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방식의 최첨단 UCT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안박물관, 청수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청수호수공원, 청당 2체육공원, 천안삼거리공원 등의 쾌적한 근린생활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은 천안의 신시가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청당동은 2014년부터 법원과 우체국, 세무서 등의 행정기관과 여러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기 용이해지고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이 유치되면서 안전 불감증 역시 해소돼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젊은 층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당동의 금융기관과 상권들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천안시의 첫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행정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소, 소방서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래서 행정시설 같은 업무 볼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작은 또 공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분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하고 저녁 때 나가가지고 공원 몇 바퀴 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이들하고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각종 관공서라든가 법원, 검찰청 또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 이렇게 청소 공원이라든가 산책로가 참 잘 돼 있어요. 또 운동시설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갖고 정말 좋아요,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당동은 검찰청, 법원, 세무서 등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행정타운으로서 공원과 녹지율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먼저 천안시 청당동의 현재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51건 중 거래량 12건으로 거래 비율이 23.5%이고 전세는 46건 중 거래량 15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32.6%입니다. 청당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1,106만 원, 전세는 887만 원으로 전세율은 80%입니다. 청당동은 농촌 지역에서 행정타운으로 개발되면서 근린시설과 문화, 여가시설이 발달해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동남구 청수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청수동의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13건 중 거래량 2건으로 거래 비율이 15.4%이며 전세는 7건 중 거래량 3건으로 거래 비율은 42.9%가 되겠습니다. 청수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626만 원, 전세는 589만 원이며 전세율은 94%입니다. 청당동은 청당 새턴마을 지구가 2008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가, 행정 업무, 문화시설 또한 발달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천안의 젊은 도시 중 하나인 천안시 청당동. 종합행정타운으로의 전망을 기대합니다. 아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아산페이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와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 은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29-61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붕에서 배송 운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198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3호 종합관리에서 시설관리기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455-942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